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월간 차이나 시간입니다. 중국 상해 봉쇄가 50일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6월 1일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풀어갈 거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갖게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중국의 락다운이 전 세계에 뭐 공급망 문제도 일으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에도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락다운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가운데 뭐 6월 1일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 16일에 중국에서 발표한 실물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표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부진 이유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의 모멘텀이 바닥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빠른 회복은 가능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결국 가장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프라 고정자산 투자를 네. 제외하면 사실 모든 지표들이 부진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부분들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좀 경기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면은 나머지 지표들은 결국 부진한 이유들이 오로지 코로나 봉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주요 도시들의 봉쇄 조치, 예를 들면 네. 상해의 봉쇄 조치가 풀린다면은 빠른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경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봉쇄,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쓰고는 계시는데 네네. 당연히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라는 점에서 정리를 한 번만 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은 올해 10월까지 계속되는 정책이라고 큰 틀의 정책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개인들의 대면 소비 같은 부분들은 좀 다소 억제가 되겠지만 뭐 기업들의 생산이라든지 물류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번 4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봉쇄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소비는 당연히 안 좋거니와 여기서 뭐 기업 생산들, 물류, 투자들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상해 당국에서도 다음 주부터는 그 대중교통들을 순차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고, 뭐 6월 1일부터는 이제 방역 조치가 전격적으로 해제가 될 것이다. 네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생산 물류부들이 모두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확진자 수를 본다면은 현재까지는 좀 믿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5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5월 지표까지는 안 좋겠지만 네네. 2월 달부터는 기업들 생산이나 투자 같은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 봉쇄 조치 이후에 항상 생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중에서도 국영기업들의 투자들은 확실히 네. 지표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좀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사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고용도 본다면은 헤드라인으로도 그렇고 지금 청년층 실업률은 다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작년 2월 직후까지 지금 다시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사실 2년 동안 약해진 가계 체력 상황에서 현재 고용 불안을 고려한다면은 좀 소비의 회복세는 더 더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락다운이 풀린다고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네. 다만 이제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은 훨씬 뭐 그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될 수가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또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조가 바뀐 건 뭐예요? 그럼 그 이유는 배경과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 내부 발표에 의하면은 상해 내에선 현재 지금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주요 도시 상해 봉쇄 조치를 푼다는 거를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로 보는 거는 조금 과대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 정부의 발언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방역이고 네. 이제 두 번째가 경기 부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해 쪽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제 봉쇄 완화를 시도를 해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해만큼의 경기 영향력은 없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여전히 확진자가 막 발생했다라는 뉴스들은 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중국 경기에 아무래도 좀 불안 요인으로는 좀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 월가에서도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하는데 네. 중국은 이제 부양할 거니까라는 주장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은 기존은 계속 이어가더라도 네. 락다운을 풀면서 그 이후에 회복을 또 중국에서는 준비할 것 같고, 네. 그럼 좀 부양책을 사용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하반기에 본다면은 경기 모멘텀이 중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래도 하반기 중국 경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기대해볼 만한 거는 유일하게 있는 게 중국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결국 그게 부양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중국 부양책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은 네. 이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 촉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 중국의 고용 상황이나 가계 체력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내수 소비 촉진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주요 도시 봉쇄 조치들을 했던 이전과 네네. 그리고 풀린 이후에도 사실은 내수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는 좀 반감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기업이랑 정부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는 통화 정책이 많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네. 어쨌든 현재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글로벌리하게 본다면은 수요에 대한 전망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금리 인하와 같은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대출을 늘려서 뭐 투자를 하는 걸 꺼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줄어들고 네. 하반기에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좀 부양 의지를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로는 뭐 재정 정책의 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도 제가 앞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약간 잘못했던 점이 있는데, 소비 말고 이제 기업 투자 이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니까,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도 소비 말고 이제 기업 투자, 설비 투자 뭐 이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좀 그런 쪽을 아무래도 그런 쪽이 하반기에 중국 경기 하방을 좀 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어쨌든 개인 소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위안화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냐? 위안화의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 어쨌든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중국 위안화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네. 결국 그 두 가지 원인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미국이랑 금리 차를 고려해봤을 때 명목 금리로는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네. 실질 실질 금리, 즉 양국의 소비자 물가를 녹여서 보면은 금리 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즉 이때는 미국과 비교한다면은 금리를 인상한 효과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역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 여행 수지는 적자 폭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즉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흐름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위안화 환율이 펀더멘탈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코로나 봉쇄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믿음이 많이 꺾이면서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위안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코로나 봉쇄 조치가 풀린다면은 이것 역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6월 1일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 코로나 봉쇄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그러면 앞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